허리가 아프다 또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디스크 질환이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디스크 질환은 굉장히 우리가 낯이 있고 또 많이 들어온 병명인데,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건데 도대체 무슨 병이지 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이 척추관 협착증이 어떠한 병이며 또 어떠한 증상을 보여주고 한방적인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척추뼈는 여러 개의 척추가 마디 이어져서 긴 대롱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축, 흉축, 요축, 또 꼬리뼈, 천축, 비골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긴 대롱으로 이어진 것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각각의 이런 구멍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구멍 사이로 큰 신경다발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다발을 흔히 척수라고 하는데요. 이 척수는 중앙을 관통해서 쭉 나오면서 각각의 뼈 옆으로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척추관, 척수를 싸고 있는 관을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이 척추관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좁아지게 돼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기전이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흔히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약간 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앙에 흐르는 그 관통하는 그 관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척추관 협착증이고요. 옆으로 삐져나온 신경이 디스크에 의해서 압박되는 것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합니다. 약간 좀 헷갈리기 쉬운데 증상으로 사실은 구별이 거의 약간 가능합니다. 일단은 디스크 질환은 연령대가 어립니다. 보통 20, 30대 혹은 40대까지 많이 발병을 하고요. 어떤 갑작스런 또 손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디스크가 손상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그 신경을 누르게 돼서 디스크 질환을 발병하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숙이게 되면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고요. 대신 가만히 누워있으면 디스크 질환은 웬만하면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누워있어도 통증이 있는데요. 그렇게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까지는 누워있으면 대체로 증상이 좀 좋아지고요. 일단 숙이거나 또는 활동을 하거나 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대신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린 관이 좁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퇴행적인 그런 병변에 가깝기 때문에 연령대가 디스크보다 훨씬 더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 그 이상으로 또 많이 보여지는데, 관이 왜 좁아질까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혈액순환 장애 내지는 기본적으로 혈액에서 좋지 못한 것이 자꾸 쌓여서 관이 좁아진다. 혹은 어떤 가시처럼 그 뼈가 자라나서 신경을 압박한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또 그 척추뼈 뒤에 있는 그 인대가 퇴행적인 변화로 두꺼워지게 되면 또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척수가 신경이 압박당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증상은 허리를 오히려 뒤로 제끼면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일단 처음에 발을 내딛어서 걸을 때는 잘 걷습니다. 잘 걷다가 한 5분 정도 걷게 되면 갑자기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해서 주저앉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잠시 쪼그려 앉거나 휴식을 취하면 또 증상이 괜찮아져서 보행을 또 실시를 하게 되면 또 한 5분이나 3분 정도 있다가 다시 통증이 시작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에서는 이렇게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좀 뚜렷하게 구별이 되시고요. 사실은 증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정밀 촬영, CT나 MRI 소견상으로는 구별이 아주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정밀 촬영을 해보시는 게 거의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협착증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뼈의 변화가 오고 인대의 변화가 온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디스크 질환보다 치료가 기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적으로는 이 협착증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관절은 뼈와 또 근육으로 이렇게 크게 양분되어 갈 수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뼈는 신장에 배속을 하고 근육은 간장에 배속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질환, 뼈질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전부 다 어떠한 체질이건 간에 간장과 신장을 두 가지로 큰 주축을 보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체질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은 신장 기능이 가장 떨어지는 게 소양인이거든요. 그래서 소양인의 경우에는 척추질환, 특히 허리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척추질환을 가지신 분들 대부분이 소양인이죠. 그래서 이 소양인 분들은 이 신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 근육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또 간에 배속을 시키는데 간의 기능이 조금 약한 경우는 폐양인이고요. 그래서 이 간 기능을 향상을 시키는 쪽으로 또 약도 쓰고 치료도 받게 되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소음인인 경우에는 위 기능이 좋지 못해서 간과 신장에 영양분을 공급을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인의 경우에는 위를 중점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개선시키게 되면 간장과 신장이 2차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또 치료를 하게 되고요. 폐음인 같은 경우에는 폐 기능이 좋지를 못하고 간 기능이 괜찮은데 폐음인도 간이 많이 시달리게 되거나 폐 기능이 또 너무 악화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역시 또 간과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체질에 맞는 한약과 또 침 치료를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퇴행적인 변화가 올지라도 흐름을 좋게 하고 이 장부의 기능을 개선을 하게 되면 뼈에 그 문제가 되는 것도 아주 천천히지만 분명히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교정치료죠. 기본적으로 뼈는 어떤 자극을 통해서 굉장히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몸이 연약하거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치료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도 일반적인 연령대에서는 척추뼈의 변화가 왔다고 할지라도 기간만 넉넉히 잡아주신다고 하면 그 협착증이건 디스크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조금씩 구조상의 변화를 주면서 내장 기능을 개선을 시켜주면 협착증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원래 요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는 분들은 관절질환, 척추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꾸준히 해주는 근력 운동과 또 유연성 운동을 반복해서 해주신다 그러면 기존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호전도가 높으시고요. 또 미리 큰 예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 꼭 한번 실천해서 병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울증에 대해서 한방적인 개념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